요즘 낙태죄에 대해서 말이 많죠. 낙태죄에 관한 논란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올해 3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낙태죄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다소 감정적인 분쟁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이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했었는지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8월 23일 날 한번 이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합헌 결정이 났어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그러한 결정의 결과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기 위해서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그 위헌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5명이 합헌 의견이었고 나머지 4명이 위헌 의견이었어요. 무려 4명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2명만 그 의사를 바꾼다고 한다면 6명의 그 위헌 정족수를 채우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헌 의견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또 위헌 의견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낙태죄 위헌 논란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학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본권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기본권을 가지고 있죠.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개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모두 다 보호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는 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해서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군가는 또다시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기초해서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권 충돌이에요. 담배를 피고자 하는 권리와 담배를 피지 않고자 하는 권리. 이렇게 서로 기본권이 충돌을 할 때 우리 헌법학에서는 크게 이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기본권 충돌 사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규범 조화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익 형량에 의한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서로 충돌하는 2개의 기본권이 있을 때 그 기본권의 우열을 먼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본권에도 서로 어떤 보호의 가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중요한 기본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기본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중요한 기본권인지 조금 덜 중요한 기본권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보다 우월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나머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열을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특히 흡연권과 혐연권에 관한 기본권 충돌의 사안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흡연권보다는 혐연권, 다시 말해 담배를 피고자 하는 기호, 그 욕구보다는 담배를 피지 않음으로써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그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죠. 흡연권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규범 조화적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충돌하는 기본권의 상호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적용 방법을 사용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고 둘 다 제한을 하거나 혹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이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충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권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헌법적 기초 원리에 따라서 봤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익 형량을 통한 해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낙태죄의 본질은 태아의 생명권과 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아의 생명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산모도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그 권리가 있어요. 대신에 이 2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이 충돌하는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 이익 형량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이 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헌법에 합치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과거 2012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합헌인지 그 합헌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과연 이 태아에게 생명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자연인, 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 태아는 법적으로 봤을 때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생명체인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태아의 경우에도 생명권을 인정합니다. 이건 합헌 의견이나 위헌 의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정란이 형성이 되고 이 자궁벽에 착상을 했다면 현대의 어떤 의학의 수준으로 봤을 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생명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수정란 상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서로 수정을 하고 자궁벽에 착상되기 전까지 그 수정란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후 피임약이 허용이 되는 것이죠. 다만 자궁벽이 일단 착상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 수정란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인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때부터는 국가가 개입을 해요. 함부로 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낙태,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논리 전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신 경과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을 달리 취급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 태아가 수정란으로 형성이 되고 자궁벽에 착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손발이 형성이 되고 뇌가 형성이 되고 신경계가 형성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태아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세포 수준으로 있었던 그 태아에 대해서도 자연인에게 보장되는 그 생명권을 오롯이 다 보호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헌 의견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인 것이지 자아인식 등의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아직은 세포 단계에 불과하더라도 충분히 이 생명권을 보장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위헌 의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입장이 다릅니다. 임신 주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 이때가 임신 12주까지거든요. 임신 12주까지의 이 태아에 관해서는 자연인에게 보장되는 그 생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요. 생명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생명권의 보호 가치가 성체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 의견은 적어도 임신 초기 단계, 임신한 지 12주까지에 관해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임신에 관해서는 산모의 결정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은 임신의 어떤 기간과 관계없이 적어도 자궁벽에 착상한 수정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합헌 의견의 그 근거로 돌아와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무한정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새총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대포로 쏴서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가장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건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침해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방법, 혹여 지금 이 낙태죄를 통해서 산모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경미한 방법으로 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합헌 의견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현행법상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이 낙태라는 행위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 강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그 취지가 몰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의 처벌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합헌 의견의 근거예요.
그에 비해서 위헌 의견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위헌 의견의 근거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3월 달에 위헌 결정이 선고될 것 같거든요. 자, 위헌 의견의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헌 의견은 기본권 충돌의 그 해결 방식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합헌 의견은 뭐였죠? 태아의 생명권과 이 산모의 자기결정권 중에 태아의 생명권이 우월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획일적으로 보호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지만 위헌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충점을 뭐라고 보느냐? 임신 초기까지는 낙태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요. 근거가 뭐냐? 태아의 생명권의 그 보호 가치는 임신의 기간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전제예요. 이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위헌 의견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초기는 12주까지, 중기는 24주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임신 후기의 낙태, 이건 안 돼요. 위헌 의견에 따르더라도 임신 후기에는 이미 이 어떤 태아의 신경계가 전부 다 발달을 하고 이른바 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임신 6주, 7주에 태어나도 생존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 기술은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에는 사실상 살인행위와 동일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후기 낙태 안 된다. 그 다음 중기 낙태 어떠냐? 중기는 임신 12주부터 24주까지의 그 기간을 말을 하는데 이 낙태라고 하는 건 물론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산모의 건강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12주부터 24주 사이라면은 적어도 손발 정도 다 자라고 이 태아가 어느 정도 생명체로서의 모습을 갖춘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낙태를 무분별하게 하다가는 산모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기 12주부터 24주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 낙태죄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기 낙태, 임신 12주 이전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이 시기에는 태아가 이제 인간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 인식, 정신적 능력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서 임신 12주까지의 그 낙태에 관해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태아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 의견의 경우에는 임신 중기, 후기의 낙태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 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 뿐더러 후기 낙태의 경우에는 태아의 어떤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기 낙태는 이 위헌 의견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초기 낙태에 관해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관해서 이 위헌 의견 중에는 이동욱 헌법재판관이었는데 초기 낙태를 허용하기는 허용을 하되 산모가 이 낙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상담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의견의 근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초기 낙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독일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갈등 상담소라는 게 있어서 이 상담소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초기 낙태까지는 허용을 하는 걸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초기 낙태까지는 별도의 어떤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제한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약간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낙태까지는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무조건 병원에 가서 나 낙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전 전 단계의 절차로서 일정한 상담 절차, 교육 절차 등이 필요한 거죠. 어떠신가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을 둘 다 들어보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또 무엇이 철학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다면 자기결정권이든 초기 낙태든 중기 낙태든 후기 낙태든 다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 가치가 어떤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르면 산모의 자기결정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산모의 그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또 헌법적으로 봤을 때 이 낙태죄에 관해서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 낙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초정의 절차적인 요건을 부여를 하고 그 절차를 충족을 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초기 낙태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 추세에 부응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선고를 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위헌 결정이 선고될 것 같아요. 위헌 결정 중에서도 한정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정위헌 결정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부터 이 법률 규정을 무효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해석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내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임신 12주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이 낙태죄 처벌 규정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한다거나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그래서 해당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평가를 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국회로 하여금 개선 입법을 해라 라고 하는 입법 촉구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법률 규정을 유지를 하되 그 기한을 넘어갈 때까지도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 법률 규정은 위헌이다. 다시 말해 무효다. 라고 평가하는 형식의 결정을 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정위헌 결정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근거로 합헌이라고 해석을 했고 어떠한 근거로 위헌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보를 전달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기다려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선고할지.